맛있는 사장님이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이죠? 네. 세무서에서 뭐 알림이 왔는데 네. 제가 뭘 체납했다면서 부가세 250만 원을 내라고 나왔어요. 제가 네. 세금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는 성격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뭘까요? 대표님 그거 체납은 아니고 부가세 예정고지 같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이런 전화는 4월이나 10월 되면 자주 받게 되는 전화인데요. 사실 그건 체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예요. 쉽게 말해서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한 부가세 세금을 미리 좀 내두세요 라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내보내는 세금 납부서지요. 문제는 요즘 같은 불황에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을 그대로 내버리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가세 3개월치 선납하는 호구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진짜 민낯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두 번째, 부가세 예정고지서 산출 기준. 세 번째, 납부기한을 미루는 방법까지. 이 3가지만 알아두면 부가세 때문에 멘붕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먼저 영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부가세 납세 기간은 1년을 2가세 기간으로 나누고 6개월씩 가세하고 있어요. 1월부터 6월은 1기, 7월부터 12월은 2기라고 해요. 1기는 1월에서 3월분을 신고하면 1기 예정신고라고 하고 4월 25일까지 신고해요. 1월부터 6월은 1기 확정신고라고 하고 7월 25일까지 신고해요. 2기는 7월에서 9월분을 신고하면서 2기 예정신고라고 하고 10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 신고분은 2기 확정신고라고 하고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납부 금액을 결정해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1과세 기간 중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럼 누가 예정신고 대상일까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지만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고 예정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아예 예정신고를 없애고 예정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 대비 30% 이상 줄었거나 휴업을 했을 경우, 또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즉 자동차나 기계 장치를 산 경우나 또한 업종 특성상 단기간 내에 상품을 많이 사둬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세율 업종인 경우는 예외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기에는 자금도 딸리는데 꾸역꾸역 부가세 예정신고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정신고 선택해서 납부 금액을 줄이는 게 자금 회전에 훨씬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월에서 6월 매출액이 1억 원이었고 이번 7월에서 9월 매출이 6천만 원이라면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대비 딱 40% 하락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님 저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지난번 기준으로 252만 원 내라는 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직접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맡겼는데 이런 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세무사 사무실은 업무 과다로 예정신고 때는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워요. 여기서 팁입니다.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요청하시면 돼요. 매출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이번 매출이 많이 줄은 것 같으니까 부가세 예정신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지 않는지 바로 확인해 드릴 거예요. 만약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없는데요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업체 3군데나 신고하고 퇴근했어요. 저한테 신청 방법은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이 예정고지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직전 분기 납부 부가세의 딱 50%를 결정해서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납부한 부가세가 400만 원이라면 이번 10월에 2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올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부가세를 국세청 가상계좌로
10월 25일까지 송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00만 원은 부가세 확정 신고 때 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 이처럼 계산했는데 부가세 금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왔으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요. 그냥 확정 신고 기간에만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이에요. 요즘 매출도 줄고 돈도 없어서 그 돈 지금은 진짜 못 내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럴 땐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홈택스에 들어가고 신청 제출 클릭하고 일반 서류 제출 신청을 하시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작성하고 사유란에 매출급감, 자금사정 본란 이런 식으로 적고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 후 연체 이자 없이 기한을 미뤄줍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돼요. 만약 납부 마감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납부기한 한 2, 3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납부할 세금이 중앙에 딱 보일 거예요. 그거 그대로 신청하지 마시고 하단에 납부할 세액 조회를 클릭해서 금액까지 확인해 주세요. 위에 메뉴란에 증명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은 중앙에 신고 납부 기한 연장 클릭, 세 번째 라인에 고지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까지 클릭해 주세요. 이제부터 신청서 작성입니다. 사업자 클릭해 주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넣고 확인까지 눌러 주세요. 핸드폰 번호도 넣어 주시고요. 세목은 41번 부가가치세 넣어주고 조회 누르면 금액이 뜰 거예요. 아까 확인했던 금액이 뜨죠. 자, 분납 횟수 저는 한 번으로 할 거예요. 등록 체크해 주고요. 분납 기한 날짜 넣어주고 국세란에 금액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장 기간 또 작성해 주시고 연장 사유까지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하단에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다 되었는데요.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팝업 창이 뜨면은 내 정보 사항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금액과 납부 기한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화본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금 고지서는 받으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가세 예정 고지서는 세금 내라는 협박장이 아니라 사장님 상황 괜찮나요? 라고 묻는 안부장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금 고지서 받으시고 매출 줄었으면 신고로 전환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연장 신청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부가세 공포 대신에 현명한 절세 스텝 밟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